자, 24년도 우리가 이제 전기전자 수업 방향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하기 전에 어쨌든 올해 기출문제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고 수업을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지금 나온 게 전기 분야에서 그죠? 공업교육가 전기전자 모두 22점이 작년까지는 20점이 나오다가 올해는 2점이 좀 더 추가됐습니다. 그죠? 22점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1교시에서 전공 A에서 이렇게 나오고 전공 B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반해서 전공 A에서 이렇게 나오고 전공 B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12점, 10점이 나와서 22점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에서는요. 회로에서는 지금 전기에서는요 2점짜리 하나하고 4점짜리 3개 해가지고 14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학은요. 이건 10점이 나왔나요? 2점짜리 하나하고 4점짜리 2개 역시 해서 이렇게 10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기요. 기기 8점 정도. 그 다음에 제어 8점 정도. 전력이요. 6점 나왔나요? 그래서 기기에서는 회로에서는 지금 이제 맨날 나오던 직류 파트에서도 한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교류에서 22년도에서는 교류에서 많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교류에서 일반 교류 전력과 과도. 그러니까 올해 나온 회로는 그렇게 힘든 회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종속주는 나오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분한 정리에서 종속 정리는 했는데, 우리가 종속 전원할 때 맨날 VOC, ISC, 그 다음에 검산으로 테스트 전원법 해봐라 라고 했는데, 얘는 이번 태분한 등가는 종속 전원에 대한 테스트 전원법으로서 풀어봐라 라는 그런 의도에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학은 점전화 파트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전이하고 관련된 거, 선전류가 관련된 형태인데, 역시 자기학도 문제가 그렇게 썩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오는 난이도는 그냥 기본 난이도 입장에서 약간 묻는 질문이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은 기기는요 항상 나오듯이 8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이게 직류기가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변압기의 손실 관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어공학은 예년에 나오던 그런 기본 형태입니다. 상태 방정식과 관련된 거, 흐름 순도하고 관련된 거 해가지고 역시 8점이 나왔고요. 전력 설비도 역시 송배전 설비에서 송전선로 특성과 그다음에 거기 차단기의 차단 용량 같은 문제가 나왔죠. 그죠? 이런 차단 용량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차단 용량은 제가 수업하면서는 이런 것들을 언급을 안 했지만, 그 문제에서 사항에서 잘 보면 단락 상태에서 전류가 얼마고 이런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용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6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전자공학 관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정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류기는 다이오드 관점일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AC/DC 변환기, 이쪽 전력 전자공학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파트에서 4점이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고, 쪽에서는 이쪽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류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BJT의 동작 좀 구하는 거 해가지고 4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어쨌든 여기는 전자공학에서는 4점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도 그냥 이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전력전자에서 한 4점, 전자공학에서 TR 파트에서 4점, 그 다음에 논리회로 파트에서 4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보니까 이거 12점, 이거 16, 이거 20점, 30점, 46점, 46점에서 58점, 그죠? 그래서 58점에서 22점 해서 총 60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는 대충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전기에서 논리회로는 이 상태도가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는데 이걸 틀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냥 알아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에서는요, 역시 똑같습니다. 전자에서도 공교가 지금 이제 22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이론에서 12점이 나왔네요. 그죠? 자기학은 여전히 한 10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학이 어디 도망갔죠? 그래서 자기학이 8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8점이 나왔죠. 작년부터 해서 자기학 문제가 일단 12점에서 8점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줄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전자회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로 이론 이건데 전자회로가 뭐 작년부터 해서 전자회로 문제가 작년에도 16점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16점에다가 18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18점이 나와가지고 BJT 문제가 올해 2문제나 등장을 했고요. 이 전원회로에 클램프, 거기 다이오드가 들어가고 했던 콘덴서가 들어갔던 클램프 쪽입니다, 사실. 클램프 회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OP앰프가 뭐 작년에는 뭐 이렇게 세 문제가 발진을 기준으로 해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발진하고 기준에서 OP앰프 2문제에 발진 1문제 곁들여서 이렇게 중복돼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얘는 18점이 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반도체는 뭐 이번에는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뭐 나오진 않았고 TR의 동작 영역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디지털 논리회로는 여전히 한 12점 정도, 뭐 작년보다는 좀 덜 나왔지만 그래도 12점 정도가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통신에서 그 C 언어가 항상 2점짜리니까 뭐 C는 2점짜리로서 그냥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에서 6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신 6점은 뭐 크게 힘들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하면 되는 문제들, 뭐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20점, 40점, 그다음에 58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트가 나왔거든요.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업을 보면 전기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시험 문제가 주어지는 거기 범위가 거의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거의 이렇게 고착화 될 수 있는 형태 같고, 회로하고 자기학, 뭐 이런 점. 자기학에서 한 2점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기기, 제어, 전력은, 기기 제어는 거의 이런 거고, 전력은 뭐 6점에서 8점, 뭐 그 사이로서 같아 할 거고요. 이 전력 전자는 전자공학에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전력 전자 문제가 정류 관점하고 DC-DC 변환이라는 이런 컨버터 관점으로서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파트니까 이번에도 나왔던 문제가 전파 정류잖아요. 그죠? 전파 정류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전자공학에서 이렇게 되고 논리회로에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논리회로 문제도 이제는 뭐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전기에서는 이게 한 4점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전자도 범위가 전자가 예전에는 더 넓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로하고 자기학 기본 관점은 이제 20점 정도는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라서 전자공학이 많이 나오는 건 이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회로 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올해는 전자공학을 뭐 작년보다는 조금 더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은 이게 수업을 지금 이제 통신 수업을 빼고 이게 전자공학 수업을 좀 더 보강하든지 그렇게, 지금은 통신은 잡혀 있긴 한데 이걸 빼고 이걸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생각 중이니까 알아서 봐두시고, C 언어야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고, 올해 전자공학은 작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까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익히 보던 문제는 아니었고, 그리고 올해 전자직은 좀 특이하게 문제가 수치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은 그래도 수치가 딱딱 떨어지는 형태로서 나왔다고 한다면, 전자직은 수치가 너무 좀 불량한 형태로서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풀면서도 이게 답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만한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고, 지금 얘들은 특히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조금은, 거기 기존 책에 있는 것들이고 그 책에 있는 것들의 예제 문제의 수식을 바꾸려고 하니까 수치가 뭐 마음대로 안 바뀌어서 그냥 좀 이상하게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이쪽 문제에서는 뭐 당연히 잘 풀 거라고 생각했던데 한 문제 정도가 뭐 시퀀서가요. 거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출력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 무어모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태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힘든 문제가 하나 있긴 했는데, 그래도 사항을 잘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처음 봐가지고 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제가 이게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무원 기출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모의고사를 뭐 이렇게 한번 낼까 말까 하다가 이런 유형이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괜히 냈다가 욕 들었겠다 싶어가지고 안 냈던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요. 의미라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봤으면 문제 나왔을 때 쉽게 접근을 했을 건데, 그 의미를 안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좀 그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푸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만 잘하면 답까지 내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분석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자는 여전히 작년처럼 그렇게 전반적으로 좀 그게 쉽게 점수를 내는 것보다는 쉬운 건 좀 쉬웠는데 좀 어려운 것들은 약간 시간도 걸렸을 것 같고 점수도 시험장에서 오류도 좀 많이 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득점에 나오기는 조금은 불편했던 그런 시험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 나온 것들 역시 같이 한번 보면요. 전자는 22점이 나왔고요. 이게 회로 이론 파트에서 어쨌든 이렇게 RLC 파트 1차 가도 이쪽은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것 같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회로 관점에서 이 클램프 문제가 이게 딱 눈으로 봤을 때 클램프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들었어가지고 조금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면 클램프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전류미러, TR의 전류미러가, 단계 2까지는 좀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은데, 단계 3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OPM프를 이용한 회로는, 이게 OPM프를 이용한 그 빈 브릿지 발전기에서 이게 좀 특이하게 빈 브릿지에서 병렬하고 직렬이 반대가 돼가지고 나왔던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로서 조금 평상시에 빈 브릿지를 자주 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보던 패턴이 아니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을 겁니다. 근데 푸는 과정에야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디지털 논리 해가지고 아까 시퀀스 검출기 같은 이거 빼고는 이 두 문제야 크게, 이건 예전에 기출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눈 뜨고 그냥 기본적인 문제였고, 얘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거. 체크하고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답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CO는 요점이고요. 통신은 올해도 여전히 조금 했는데 모의고사 때도 하고 했지만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안 해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기본적으로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통신은 올해는 어쨌든 6점은 대부분 학생들이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AM에서 과변조가 나와가지고 그 과변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서 문제를 내는 건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면 또 점수 감점이 당할 수 있을 그런 형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파는 여전히 전기장 파트 하나, 자기장 파트 하나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점전화 나와가지고 크게 이제 수치가 역시 좀 깔끔한 형태보다는 좀 불편한 형식이지만 그래도 풀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전류에 관련된 내용도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가 뭐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었고, 예년하고 다르게 이게 20점이 아니라 22점이 나왔고, 이렇게 됐으니까, 역시 공교가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공교 중요하고, 이제 전자공학은 조금 더 이제 깊게 하는 문제까지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전자공학은 이제 올해는 예전에 뭐 촬영했던 7권 문제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보라고 이렇게 좀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정리를 이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회로는 뭐 그냥 기본적인 관계니까 다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전기하는 사람들은 논리회로도 이제 나오는 파트만 좀 해주시고, 전자공학도 TR하고 FET 정도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봐주시고, 전력전자에서 아까 전에 DC-DC하고 이제 AC-DC잖아요. 그렇죠? AC-DC 파트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계속 꾸준히 그냥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패턴이 이제 정해진 것 같으니까 그냥 정해진 패턴대로 그냥 쭉 공부를 해주시면 뭐 우리 시험에서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었다. 올해 시험이 좀 이랬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수업 일정입니다. 1월부터, 그죠? 지금은 이제 학생들 12월 29일 날 발표 기다리고 있는 형태고, 그죠? 그래서 1월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작년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좀 봐두시고,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동영상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작년 동영상은 어쨌든 전기 쪽에서는 기출문제 파트는 뭐 전기든 전자든 좀 다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이건 작년까지 기출문제가 다 돼 있고, 올해 기출문제는 마지막에 이제 추가를 해서 또 올릴 겁니다. 그리고 전기기기하고 기기의 이론하고 문제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한 이론하고 문제풀이. 올해 전력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전력 수업은 안 하고 제어공학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어공학 수업을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통신 쪽, 전자 쪽은요, 이건 이제는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통신 공통 이론 정도는 좀 봐두시고요. 예전에 통신 이론 쪽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죠? 한때는 나왔는데, 그에 나오고 나서부터 또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는 많이 되는데, 출제 양도 이제 6점 정도밖에 안 되고 하고, 그리고 그 6점은 이 파트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죠?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뭐 본인들이 알아서 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공통 이론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봐주시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공부가 다 됐다라고 생각되면 공부를 추가로 좀 하시고,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자기기도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고, 여기에 제가 추가로 전자공학을, 이게 공무원 7급 대비입니다. 7급 대비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수업을 한번 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뭐, 나중에 수업은 또 해 나갈 겁니다. 전자를 수업을 해 나가겠지만, 얘는 조금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을 좀 다룰 거니까, 올해 나왔던 형태, 뭐, 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형태에서 나오는 것들 좀, 요즘 시험 문제가 전자는,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죠? 힘들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봐라라는 의도에서 이걸 하나 넣어 드릴 테니까, 이것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수업을 실제로 이제 해야 되는데, 역시 1, 2월에는요, 회로 이론 관점입니다. 회로 이론 관점이고, 기초전기전자, 역시, 가능하면 동영상을, 기초전기전자부터 해서 회로 이론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이건 동영상으로 미리 한번 제공을 할 겁니다. 공무원 쪽에서 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회로 이론 수업을 하면서 기초전기전자를 조금은 훑어보고 회로 이론을 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은요, 나중에 학교 선생님 되시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수업일 겁니다. 제일 많이 필요한 수업일 거니까 시간 될 때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조금 이론을 잘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좀 이론이 약간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은 이게 아마 제일 많이 도움될 겁니다. 제일 많이 도움되는 거니까 이건 동영상으로 지금부터 좀 봐주시고요. 봐주시고 이제 실제 1월 달에 수업을 할 때는 얘는 짧게 요약 정리하고 실제 우리 수업은 회로 이론 수업 위주로 해야 되니까 회로 이론 수업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2달 했던 수업을 1달 동안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머지 1달 동안 회로 이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고요. 1, 2월 정도는 이걸로 하고 이제 3, 4월에는 자기학입니다. 그래서 자기학 이론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전자회로 뭐 수업을 같이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하시는 분도 어쨌든 전력전자하고 그죠? 전력전자하고 전자공학하고 논리회로 이 3파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3파트의 내용이 지금 이제 저쪽에 들어가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리고 전력전자는 전기하는 사람들은 전기기기 수업의 마지막에 정유기 파트에서도 전력전자 수업이 같이 병행될 거고요.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는 아마 이 12점 정도가 지금 이제 이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되면 거기 제어공학 이제 그죠? 제어공학의 그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해서 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얘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이론하면서 바로 할 겁니다. 얘들은 단원별 문제풀이를 이쪽에서 할 거거든요. 이쪽에서 할 건데 지금 이제 얘는 6월달에는 제어공학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고요. 통신은 이 수업을 지금 이제 제가 잡아는 놨는데 이 수업이 될지 아니면 이 전자회로에 이제 이 전자 파트만 하는 내용들을 좀 더 다룰지 그건 이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쨌든 전자가 지금 이제 전자 파트에서는 전자가 30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0점 정도가 나오니까 이 정도는 전자적이니까 사실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걸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까,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다룰까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이 전자의 어려운 내용 문제들을 좀 가져와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은요 이 회로 이론하고 자기학입니다. 자기학이고 여기는 전자는 여기서 기본 문제들 해가지고요. 기본 문제는 그냥 단원별 문제풀이 해가지고 그냥 재작년에 찍어 놓은 겁니다. 재작년에 찍어 놓은 걸 지금 이제 들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거기 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것은 이때 그냥 해 나갈 거니까 특별하게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을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이 회로 이론하고 자기학에 대한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 그게 끝나면 국가직이다. 저기 10월 달이죠. 그죠? 10월 달에 전기하고 전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 모의고사는 보통 6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6회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6회분을 해서
전체 주수는 한 4주 정도 할 거예요. 6회인데 4주 정도.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는 일주일에 2번 보고, 그다음에 2주 정도는 일주일에 1번 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커리가 지금 이제 요런 형태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수업은 그때그때 조금 변동은 되겠지만 큰 형태에서는 이런 형태로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따라갈 거니까 봐주시고, 이게 통신이 이제 전자하는 사람들은 통신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지에 대해서 제가 제일 고민이고요. 진짜 이 부분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하시는 분은 이 부분만 좀 해주시고, 나머지 전기하시는 분들은 뭐 시험 문제가 거의 이제 표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파트에서 얼마 나오고, 이 파트에서 얼마 나오고 하는 것들이 표준화됐고, 전자도 이제 조금은 돼 가는 것 같고, 그죠? 통신 빼고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신이 문제가 이런 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문제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이 부분은 공통 파트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통신 공통 이론에서 다 다룰 수 있는 파트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통 파트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루지 못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나오다가 또 안 나오는 것 같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공부를 본인들이 알아서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공통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이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에, 적어도 기출에 나왔던 것 정도의 주변 상식 정도는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전기하는 사람들도 뭐, 자, 크게 뭐, 차이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전력전자의 이 파트하고, 여기 이번에 정유기 파트니까 이 파트 좀 해주시고, 동작점하고, 이런 거, 전자공학에 관련된 내용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 계속 나오고 있는 파트니까, 이건 좀 잘 봐주시고, 올해는 이게 나왔으니까 내년에 또, 뭐, 직육이는 제일 중요해서 그냥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는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제어공학이 한 달 공부하고, 그죠? 8점 얻는 것, 제일 범위가 좁으면서 제일 점수를 쉽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제어공학이거든요. 근데 올해 제어공학에서는 실수한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좀 봤습니다. 맞긴 한데, 또 제일 편한 파트니까 좀 봐주시고, 송배전 설비도 실제로 뭐 내용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수변 설비 해가지고 발전 설비 뭐 이런 것도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쪽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 선로, 송전 선로, 그죠? 근데 사실 배전, 송전 선로보다는 배전 선로 관점입니다. 배전 선로 관점에서 나오는 형태인데, 송배전 선로는 뭐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쪽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저번에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은 뭐 못 푸는 문제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기본 문제들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편했으니까 이런 것들 봐주시고, 아무튼 기기하고 지금 이게 전력은 이제 올해는 동영상으로 좀 봐주시고, 그리고 기기 동영상은 지금 시작하시게 되면 좀 빨리 해서 이게 한 3월 정도에 기기는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정리를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괜히 미적미적해서 6월달 정도까지 혹시라도 늦춰져 버리면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1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1월에 개강을 해서 하면 1월에 이제 합격자 발표도 있고, 뭐 최종 합격자 발표도 있고,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좀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한 상태에서 1월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10월 말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많이 남은 것 같지만요. 1, 2월 좀 하다 보면 뭐 설 지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3월 되고요. 3월 되면 이게 생각보다 뭐 3, 4월 한 텀만 딱 지나고 공부 그 수업에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면 의외로 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버려요. 그래서 빨리 가버려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동영상을 많이 들어놓지 않으면
많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때 이제 공부해야 될 건 앞에서 공부했던 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동영상도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지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 공부한 건 없으니까 여기 공부하는 거 하고 동영상만 공부하면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좀 있을 거거든요. 있을 거니까 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동영상을 많이 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6월 달 안에는 모든 동영상이 끝나고 이제 이때부터는 그냥 공부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추가 동영상을 이때도 들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 놓으시고 이때는 이제 이론 앞에서 공부했던 거하고 지금 수업 나가는 것 그것만이라도 그걸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한 8, 9월 되면 좀 여유가 생길 겁니다. 안 그러시면 이게 계속 학생들 봐도 알겠지만 이때 동영상 듣고 있고 막 그런 친구들 보면 급하거든요. 뒤로 가면 급하니까 동영상은 건성으로 듣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면서 시험장에 가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니까요. 가능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내가 여기 주어진 동영상은 다 듣고 수업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공교입니다. 그죠? 공교니까 공교 열심히 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1년 동안 앞으로 또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1년 클이 이렇더라라는 건 정도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나을까라는 것은 계속 수업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